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중대재해수사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중점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3대 논문을 집필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종합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치사상죄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부정돼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의가 고의에 대한 학문적 영역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고의에 대한 실무적 영역이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의가 부정되는 실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무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경영 책임자 등이 중처법 준수에 관심을 가지고 중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장 소장 등 실무자가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조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안법 위반에 있어도 중처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고의 유무는 위반 행위라는 사실은 있지만 주관적으로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사 실무에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 고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 대표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일부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경우 이때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부분이 불이행됐다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고 혹시라도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꾸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실무적으로는 많은 노력으로 대부분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부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하여 고의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전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 고의의 중간 단계의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은 인식과 용인입니다. 자,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묵인했는지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난 예를 들어볼까요? 곰을 향해 총을 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에 절대 저 사람은 맞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다면 설사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더라도 이 경우는 단순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내가 총 실력이 부족한 걸 잘 알고 총을 쏘면서 옆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맞아도 할 수 없지 라는 심리 상태에서 총을 쐈고 그 결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자, 이 이론을 중처법에 적용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좀 덜 챙겨서 일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고의가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표님들의 중처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방향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처법과 관련하여 고의가 부정된 판례는 아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법 관련 판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은 산업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산업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고의가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공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인식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조처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봐서 산안법 위반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작업자가 작업 지시를 위반하는 등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엔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산업법상의 고의 관련 태도는 그대로 중첩법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반영될 거로 생각합니다. 항목을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첩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를 규정하면서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런 식으로 규정하여 이행 조치에 관한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행 조치와 관련하여 점검하라, 평가하라, 관리하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라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잘 구축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점검, 평가, 관리, 점검 결과 보고를 받는 등까지의 이행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고의는 부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첩법과 시행령이 이행 조치 의무까지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이것이 궁금하시다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점검 관리하고 보고도 받았는데 실무자가 일부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였고 관련 보고도 부실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구축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 비로소 고의가 부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 실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가 미비된 것을 발견하면 수사관은 일단 고의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어느 한 실무자의 잘못으로 일부 미비가 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신속히 상의해가지고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이행조치, 관리조치, 점검관련 보고와 같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가지고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입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1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법상의 고의 부정 판례를 소개하고 중첩법상의 고의가 부정되는 주장을 제기하는 요령과 관련 증거를 찾아가는 방법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매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